네, 안녕하십니까. PMO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정보기술단의 윤태화입니다. 지금부터 사업 산출물 관리 방안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업 산출물 관리 방안 교육 순서는 첫 번째 주요 마일스톤 상세 일정 계획, 두 번째 최종 결과물 검수 프로세스, 세 번째 산출물 제출 방법 안내, 마지막으로 구축 공정별 가이드라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2차 공고에 대한 주요 마일스톤 일정 소개입니다. 100% 구축 수량에 대해서는 1차 공고 과제는 10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2차 공고 과제는 11월 30일까지 최종 데이터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 일정 계획입니다. 1차 공고 과제는 10월 초까지 30% 이상의 구축 수량에 대해서 중간 단계 완사이클 자가 점검 결과 및 중간 점검을 실시하시고 100% 구축 수량에 대해서는 10월 31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2차 공고 과제는 초기 데이터 완사이클 자가 점검 및 S3 업로드를 10월 31일까지 완료해 주시고 11월 초까지 30% 이상 구축 수량에 대해서 중간 단계 완사이클 자가 점검 및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100% 구축 수량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100% 구축 수량 제출 이후에 TTA에서 품질 검증을 진행하고 모든 과제의 사업 종료일은 12월 31일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업용 SSD 하장, 외장 하드는 최종 평가 및 산출물 제출 완료 이후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100% 최종 산출물 제출 이전에 꼭 하셔야 되는 것이 개인정보 비식별화가 필수이고요. 그 다음에 최종 점검, 자가 점검도 꼭 필수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 활동 구분별 관련 산출물입니다. 초기 데이터 자가 점검, 중간 데이터 자가 점검 후에 완사이클 자가 점검 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초기 데이터 10%에 대해서는 S3에 업로드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중간 점검은 중간 데이터 품질 자가 점검 이후에 실시가 되며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중간 보고 이후에 최종 데이터 품질 자가 점검이 진행이 되고 최종 데이터 제출 시기에 데이터 구축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데이터 구축 현황표, 저작 도구 사용 설명서, 그다음에 데이터 설명서, 데이터 파일 구조, AI 모델 설명서 및 환경 설치 가이드, 리드미 또는 리콰이먼트 등의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이후 최종 점검 보완 조치 끝나고 그다음에 최종 평가 진행 순위로 업무가 단계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최종 결과물 검수 프로세스 안내입니다. 최종 결과물은 수행기관에서 작성하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후 S3 CMS에 업로드하면 PMO가 사전 검토를 합니다. PMO가 검토 결과 산출물에 수정, 보완 사항이 있으면 수행기관에 보완 요청을 하게 됩니다. PMO 사전 검토 결과 이상이 없으면 NIA에 승인 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관리 산출물 제출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관리 산출물은 착수 단계, 사업 수행 계획서부터 종료 단계, 데이터 개방 지원 확약서까지 필수 12종, 선택 1종으로 총 13종입니다. 착수 단계, 실행 통제 단계, 종료 단계별로 제출 시기에 맞춰서 모두 CMS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데이터 구축 관련 산출물은 필수 21종, 선택 1종으로 총 22종입니다. 향후 AI 허브에 공개되는 산출물은 16종입니다. 데이터 구축 관련 산출물은 산출물 종류에 따라서 CMS와 S3에 나누어서 제출하시게 됩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보시면 준비 기획 단계에서 구축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저작 도구 소스, 저작 도구 설명서, 맨 마지막에 데이터 활용 가이드, 교육 영상까지 굉장히 산출물이 많죠. 이런 것들을 이상이 없도록 모두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CMS 산출물 제출 장소는 과제별 자료실 폴더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료실 폴더 구조는 10번부터 99번까지 15개의 폴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번부터 90번 폴더는 사업 수행 계획 단계별로 작성하는 사업관리 산출물을 제출하는 폴더들입니다.
99번 공식 산출물 폴더는 필수 산출물로 과제 종료 전에 모두 등록이 돼야 되겠습니다. 해당 폴더에 맞는 산출물 및 자료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50번 자료를 보면 품질 산출물 폴더가 되겠는데요. 폴더에서는 샘플 데이터 완사이클 자가 점검 폴더에는 사업 착수 시에 샘플 데이터 1%에 대한 완사이클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를 등록하시고, 초기 데이터 완사이클 자가 점검 폴더에는 품질 사전 점검 유료 전에 10% 데이터에 대한 완사이클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자가 점검 결과서를 등록하고, 중간 데이터 완사이클 자가 점검 폴더에는 중간 점검 전에 30% 데이터에 대한 완사이클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자가 점검 결과서를 반드시 등록하셔야 되겠습니다. 최종 데이터 완사이클 자가 점검 폴더에는 최종 데이터 제출 전 100% 데이터에 대한 완사이클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자가 점검 결과서를 등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전부 다 CMS에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2번의 그 구축 공정별 가이드라인 폴더를 보면 데이터 구축 공정별로 나누어져서 데이터 획득 수집 가이드라인, 데이터 정제 가이드라인, 데이터 가공 라벨링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데이터 구축 현황표를 데이터 셋별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90번에 올해 추가된 내용인데요. 위탁 용역 중빙 자료 폴더에서는 위탁 용역을 진행하는 단계별로 중빙 자료를 제출하는 폴더입니다. 업체 선정 단계에서부터 용역 종료 단계까지 11개의 폴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수 표시되어 있는 산출물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수탁 기간 제한서, 그다음에 견적서, 용역 계약서, 그다음에 용역 수탁 기간에 확인이 가능한 확인 자료. 여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용역이 이제 계약이 되겠죠. 그러면 용역 사업 수행 계획서, 그다음에 수탁 업체의 계약서, 계좌 4번, 그다음에 세금 계산서 또는 원천 징수 영수증, 이것은 이제 대금 지급 단계에서 나타내겠죠. 용역비 송금 증빙 자료, 그다음에 용역 결과 보고서, 그다음에 용역 결과물, 마지막으로 수행 기간 검수 보고서,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단계인 수행 기간 제한서는 우리가 그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경우는 제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산출물에 대한 파일명은 이것이 이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수행 기간별, 그다음에 위탁 용역명, 그다음에 증빙 근거 자료명, 이런 식으로 자료명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번 공식 산출물 폴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사업 종료 시 NIA에 제출되는 필수 산출물을 통합적으로 저장하는 폴더로 과제 종료 전에 모두 등록되어야 됩니다. 착수 단계 산출물부터 기타 산출물까지 10개의 폴더로 1차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폴더마다 산출물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개의 세부 폴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제 수행 단계별로 제출된 산출물과 중복되는 자료도 좀 많이 있지만은 과제 종료 전에 최종본에 대한 산출물을 해당 폴더에 반드시 넣어주시게 되겠습니다. 각 폴더별 상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맨 먼저 착수 단계의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착수 단계에서는 사업 수행 계획서 최종본, 여기는 NIA의 워터마크가 찍혀 있는 내용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착수 보고서, WBS 등 3개의 폴더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를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행 통제 단계에서는 주간 업무 보고서, 그다음에 중간 보고서, 위험 및 이슈 보고와 관리 대장, 변경 신청서와 변경 관리 대장, 개인정보 자율 점검표 등 7개의 폴더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업로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료 단계 폴더에서는 사업 추진 결과 보고서, 하자 및 유지 보수 계획서 2개의 폴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사업 추진 결과서 폴더에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품질 폴더는 앞 단계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틀린 것이 이제 여기 뭐냐면 여기에는 우리 품질 기준서 버전 1.0과 그다음에 TTA 품질 검증 결과서 사전 검증 내용과 최종 검증 내용을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I 모델 폴더에는 AI 모델 환경 설치 가이드, AI 모델 설명서, 리드미, 리콰이먼트 등 4개의 폴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 및 교육 폴더에는 데이터 설명서, 활용 가이드, 데이터 활용 교육 영상 등 3개의 폴더가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된 데이터를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AI 허브 운영 폴더에는 데이터 개방 지원 확약서, 데이터 파일 폴더 구조 등 2개의 폴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폴더 구조들은 현재 되어 있는 폴더 구조고요. 향후 사정에 따라서 약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기타 사업 수행 준비 자료 폴더에는 크라우드 워커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임금이 지급된 모든 크라우드 워커에 대해서 계약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비식별화 처리하여 개인별 파일로 해당 폴더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지급 증빙 근거 폴더에는 월 300만 원 이상 지급된 크라우드 워커에 대한 작업 로그 등 작업 증빙 자료를 월별 개인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개인별 산출물 파일명은 과제 번호, 과제명, 수행 회사명, 성명, 산출물명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6번 과제면 76번 탈출 동작 데이터 매트릭스, 그다음에 김우중 계약서 이런 식으로 파일명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CMS 최종 등록된 그 참여 등록에 크라우드 워커 인원수하고 그다음에 계약서, 그다음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건수는 모두 일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공식 산출물 제출 시 유의사항입니다. 사업 수행 계획서는 NIA가 승인된 워터마크가 표시된 최종 문서를 제출을 하며 반드시 구축 계획서, 품질 관리 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간 보고서는 주별로 작성된 내용을 월별로 압축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착수 보고서 및 중간 보고서는 발표 자료 및 중간 점검 결과 조치 계획서도 포함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데이터 구축 현황표는 최종 공개용으로 S3에 업로드된 데이터의 건수와 반드시 일치되도록 작성하여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축공정 가이드라인 작성 방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 강의 2번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마인드식으로 강의를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본사업 구축공정 가이드라인은 획득, 수집, 정제, 가공 단계별로 나누어 문서를 분리하여 작성하시고 목표량 대비 실제 구축 공정과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시면 됩니다. 또한 작성 시 유가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이드라인 제출 및 검토 절차는 단계별로 가이드라인 버전 1.0을 CMS에 제출하시면 NIA PMO 과제 담당자가 상세 검토를 합니다. 수행 기간에서는 상세 검토 결과에 대한 검토 결과서를 확인하여 검토 내용을 반영하고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NIA 검토 승인 후 확정되시면 가이드라인 버전 2.0으로 최종본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표준 양식은 CMS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축공정별 가이드라인은 본사업에서 정의하는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과제별 요구사항의 목표와 기준을 만족하도록 각각 수집, 획득, 정제, 가공 공정별로 작성을 합니다. 각 단계별로 다음 페이지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데이터 획득 수집 가이드라인 작성 방법입니다. 획득 수집 가이드라인 상세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무의 정의, 획득 수집의 조직, 프로세스 개요 등을 1장에서 기술하시고 2장에서는 획득 수집에 대한 대상, 포맷, 절차 및 기준, 수집 방법, 도구 설명, 검사 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시면 됩니다. 또한 획득 수집 시 불가 또는 비대상 조건이 있는 경우 기술하시고 4장에서는 기타 주의사항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작성 시에 상세 목차는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 작성 시에 구축 안내서를 참고하셔서 유가 원칙에 맞게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권 데이터 정제 가이드라인 작성 방법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상세 목차는 수집 가이드라인과 동일하지만 다만 정제 단계에서는 데이터 구축의 목적에 맞게 적합성 방안이나 중복성 방지 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술해 주시고요. 원천 데이터의 저장 환경이나
폴더 구조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권 데이터 가공 라벨링 가이드라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공 가이드라인은 가장 중요한 산출물로 라벨링 데이터에 대해서 대상, 포맷, 절차 및 기준, 수집 방법, 도구 설명, 검사 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시고 첨부 자료인 데이터 구축 현황표를 목표량 대비 구축 수량에 대해서 카테고리 구조별로 정확하게 작성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향후 실 데이터 제출 시 데이터 구축 현황표와 반드시 일치를 해야 하므로 카테고리 구조별로 수량이 불일치되지 않도록 구축 완료 후에 수정해서 재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가공 라벨 가이드라인 내에 있는 첨부 문서인 데이터 구축 현황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구축 현황표는 엑셀 양식으로 제공되며 첫 번째 시트에서는 공모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작성하시고 두 번째 시트에서는 최종 사업 수행 계획서의 내용을 양식에 맞게 요약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트에서는 원시 데이터, 원천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 합성 데이터, 메타 데이터 등 세부 구축서의 내용을 폴더 구조별로 정확하게 기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구축 목표량 및 원시 데이터의 작성 예시 내용입니다. 참조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시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수행사에서 필수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원천 데이터 및 라벨링 데이터의 작성 예시입니다. 원천 데이터 및 라벨링 데이터는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별로 나누어서 폴더 구조에 맞게 정확하게 기술하시고 원천 데이터는 형식, 수량, 단위를 적고 라벨링 데이터에서는 라벨링 유형, 객체수, 형식, 파일 수량, 파일 비율을 실구축 데이터와 일치하도록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성 데이터 및 메타 데이터 등은 그 밖의 데이터 구축 내역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데이터 구축 현황표는 향후에 그 실 데이터 구축량과 불일치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